저희가 가장 눈여겨볼 변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상군 투입이에요. 지상군? 이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지면은 전쟁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미군의 지상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미군의 지상군이죠. 걱정이 되는 게요. 차관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주가 넘게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은 어떤 거예요? 냉정하게 분석해 주신다면. 예, 뭐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목표를 다만, 달성하고 있어요, 미국이. 예, 그렇죠. 그런데 다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을게요. 이 전쟁이라는 건요. 예전에 클라우제비츠 독일의 군사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무력 사용 말고도 그것을 둘러싼 국내 정치, 경제, 외교적인 갈등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군사적인 차원에서 첫 주 만에 사실은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은 잡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첫 주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그때 미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으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도 아직은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 미국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한전쟁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겠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으면요. 이 전쟁은 4주나 6주 안에 끝나겠다. 이렇게 하고 불확실성도 해소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핵 문제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란의 새로운 정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일관성은 있었지만 가끔씩 이란 정권을 겨냥한 발언을 함으로써 이 전쟁의 성격이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 핵 그리고 미사일, 드론, 해군 이것을 갖다가 괴멸시키는 것의 목적을 넘어서서 이란의 정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란의 전후 복구를 어렵게 만든다든가 하는 장기전의 가능성을 또 시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생겼잖아요. 호르무즈 해협도요.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미국 시간으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하고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군사작전을 기획함에 있어서 다 염두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를 아직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이 다 정치, 외교, 경제적인 영역과 연결돼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전황은 다르게 흐를 거예요. 미국의 판단에 따라?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전쟁을 제한전으로 끝낸다고 하면은요. 사실 지금도 공격은 계속하고 있다 보이는데 이달 안으로 무력 공격이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가지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그 4가지 목표를 제안하는데 사실상 이란의 핵능력 제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아무리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고 이란이 뺏기기 싫으면 어떡할까요? 폭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병을 다시 투입해서 그 지역을 굴착기를 통해서 굴착해서 거기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440kg에서 450kg라고 보도에 따라 다른데 그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나와야지 완전히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작전까지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이 전쟁은 제한전으로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한 6주 이내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군사작전은 마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만약에 바꾼다면요. 예. 이 작전은 미국으로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뭐냐?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예. 지상군 투입 과정에서요. 인명피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합참이나 댄케인 합참의장이 설명하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 제한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군사적인 능력과 핵 능력,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전쟁 지속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산업 기반까지 다 괴멸시키면은 미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 전쟁이 몇 개월이나 그 이상 지속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미국의 전쟁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주에서 6주 이야기한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중단할 것이고 예. 이제 그다음에 그럼 미국이 이긴 것이냐 진 네네. 것이냐 또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그렇겠죠. 나와요. 예. 미국이 처음에 이야기한 군사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일방적인 종전선을 선언한다면 예. 그렇다면 저는 미국의 군사 목적은 달성됐다. 그렇게 보고 그래요? 이것을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이란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아무튼 자기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군사작전이 종결된다면은 예. 이란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하하. 그런데 정신 승리죠. 그거는. 성전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돼서 이란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물음표지만 적어도 이번 기회에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군사작전이 성공했다면은 예. 이란 핵이 사실 상당히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일단 군사작전은 성공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부분은 물음표가 남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되냐? 뭐예요? 해상 연합 연대인가? 그 코얼리션을 구성하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전투를 해달라는 거기보다는 가서 수송로를 안정하고 안정화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무력 충돌이 끝난 이후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군사적인 목적은 미국이 지금까지 사실상 목적을 달성한 그런 상황들. 완료형은 아니지만 그 목적 4주에서 6주 사이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잖아요. 이란의 핵 능력 제거, 그다음에 미사일 드론 능력 제거, 해군 제거,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들 외부에 있는 그게 헤즈볼라 같은 세력이죠. 그런 것을 제거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죠. 다만 이제 핵 능력 제거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와야지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인데 미국이 그 작전까지 하려고 인명 피해를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아직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달 안이나 늦어도 4달 초쯤에는 사실상의 종전 형태 같은 것이 나타날 미국의 가능성.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설 거라고 봐요.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이런 공격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지만 지난 밤이죠.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에서 미국이 이란의 7,000곳을 타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7,000곳 정도면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은 거의 파괴된 것 같고요. 물론 지상군은 지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지상군까지 파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군사시설은 파괴를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 그러니까 군수시설 그러니까 미사일
드론 만드는 시설들 그리고 그밖에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은 3주 폭격을 더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란의 타겟을 한 2만 곳 정도를 상정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7천 곳 정도를 타겟했는데 2주에 7천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00곳 정도는 이란이 타겟을 삼고 그것을 파괴해야지 이란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이스라엘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국가는 전쟁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그렇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언론에서 뭐 예전에는 작게 5027이니 뭐 501이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은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작계예요. 5,000대로 시작하는 게. 그게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에서. 그런데 미국 중부 사령부는요. 1000단위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 갖고 있을 작계, 저도 뭐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시나리오에서는요. 정말 전면전 시나리오부터 제한전 시나리오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면전이라면은 전면전에 닿은 타격 지점 그런 것들을 다 식별해 놓고 있고요. 제한전이라면 이번과 같이 제한전이라면 이 제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타겟이 몇 개인가까지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미군이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력 약 5만 명인 거죠. 이 전력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작전을 하면 이란의 군사 시설을 모두 파괴할 것인가. 그것까지 계산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4주에서 6주가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주에서 6주를 간다면 지금까지 7,000곳을 타겟했다면 적어도 15,000곳의 타겟은 있는 거고 그것을 다 타격해서 마비를 시켜놔야지 미국으로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개의 계산인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미국도 이게 제한전 계획이 아니라 전면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전면전 계획을 왜 안 하고 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상군이 미리 배치된 다음에 전쟁을 수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현지에는 그렇게 이란을 침공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이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제한전으로 미국이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뭐 레짐 체인지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란의 군사력을 마비시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란 정부는 협상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 이란 국민들에게 맡기는 접근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7개 나라한테 해군 파병을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고 이 단계는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무력 사용이 중단되면 프랑스는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직접 전투 수행이 아니라 미국의 무력 공격이 중단된 다음에 그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작전이라면은 저는 우리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과 소통을 하면서 너희들이 전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작전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지금 전쟁 16일이 지난 현 시점의 관점입니다. 제가 왜 16일이 지났냐고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제한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끔씩 약간 과장된 발언, 지나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 자체가 약간 그 이상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한전으로 간다면 지금처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입장을 바꿨다. 정말로 거기에 가고 있는 해병대를 갖다가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렇죠. 하르그 섬으로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도 주요 전략 요충
섬이 있어요. 예. 그거를 점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황은 달라지는 건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무력 사용의 전제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제한전으로. 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미국에도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술핵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또 보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치, 외교, 경제적 요인도 그렇죠.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적인 필요성은 전술핵의 사용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핵시설이 상당히 지하에 있고 그것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전술핵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욕심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술핵을 사용하는 순간 이 전쟁의 판도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선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무기는요. 보세요. 1945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기 위해 사용한 이래 벌써 몇 년이에요? 8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이 얻는 군사 목표적 실익보다 정치 외교적인 손실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또 이 전쟁의 기본 목적이 이란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핵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도 보통 자충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 전쟁이 그래도 2주가 넘어가니까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그만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쟁의 피로도가 상당하죠.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유가라든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참상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프고 하니까 전쟁 그만하지 하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다른 전쟁에 비해서 초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목표 달성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지속할 거로 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전처럼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분명히 미국에서 나오는 책임 있는 당국자 그러니까 댄 케인 합참의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어요. 지상군이 투입되는 순간 이 시나리오는 전혀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 새벽에 백악관에서 무슨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겠다. 물어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제한전으로 머문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전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동쪽 그러니까 러시아계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영토의 보존성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 영토를 잃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영토나 레짐 체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 많은 분들의 우려와 같이 장기전으로 흐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다면은 그 지상군의 작전 목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에 미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해서 그 섬을 장악하고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그 해병대는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병대 빠지면 다시 안전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륙 작전이 제한되는 거고요. 카르그 섬도 마찬가지예요. 늦는 순간 뺄 때까지는 전쟁이
지속돼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뭐 이스파한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예. 고농축 우라늄을 빼내는 작전을 하는 것은 단기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지상 작전의 위험성 그리고 동시에 이란이 대응 작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군이 작전을 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전이 실패한다면 이번 전쟁은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특수부대 파견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까 뭐 전술핵 사용 우려도 있다. 그럼 뭐 차관님께서는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는 지상전을 지금 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전이 끝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공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 이번 전쟁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과 군사적 능력 제거, 위협 제거에 중점을 두었는데 예.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란의 기본적인 레짐을 약화시키는 목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국의 목적이 좀 다른 그렇죠.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이고 아마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이고 이 끝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가급적이면 더 전쟁을 지속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협업은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제 상황을 언제까지 안정을 시켜야 되냐. 사실은 8월 이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미국도 8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혼란이 있더라도 지금 있는 게 낫지 8월 이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서로 네탄야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차가 있는 거고 예. 이번에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작전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예. 이란 공격이 중단돼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미국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혼자 군사작전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다만 그 지역이 사실 민간인과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어서 전시 인도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쟁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